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는 한 여성입니다. 꿈에 그리는 고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심각해요. 두 남자의 전쟁. 안녕하세요. 결혼 생활 8년 만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이 단단히 화가 났거든요. 여보, 화 좀 풀어. 아니야, 싫어. 나 진짜 너무 상처받았어. 다시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남편이 보고 싶지 않다는 그 사람은요, 다름 아닌 제 친정 아버지입니다. 장인어른이죠. 야, 이거 너무 곤란하다. 여보, 왜 그러지?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니, 장인어른 얘기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친정 아빠 얘기만 하면 잔뜩 날이 서는 남편 때문에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없는데요. 뜨르륵 뜨르륵. 딸 밥 먹나? 우리 손주들하고 통화 좀 시켜도. 아빠 저 지금 곤란한데 내가 이따 전화할게. 와, 또 그 사위 때문인가? 아직도 화난다. 좀 바꿔봐라. 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심지어는요, 남편이 나 당신 얼굴만 봐도 자꾸만 장인어른이 떠올라서 나 못 살겠어. 우리 갈라서 자.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안녕하세요에서 남편과 저희 친정아빠 화해 좀 시켜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중간에서 난처했던 적 있어요 혹시? 친구가 두 명이 여사친, 남사친이 있는데 예. 둘이 사귀었어요. 그러다가 잘 만나다 헤어졌는데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막 이렇게 싸우면은 나는 진짜 이간질을 해요. 네, 이간질해요. 그러면 지들끼리 확인하려고 만난다? 그리고 나만 빼고 지들끼리 다시 만나. 나만 주 1년 되는 거야. 일부러 이간질을 해. 본인을 희생해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뭐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조금 난처하고 힘든데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아이고. 이 사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아들 셋 키우는 정유림입니다. 네. 아이들 둘이요? 아들 셋이요. 아들 셋이. 이야, 진정한 에너자이저시. 몇 살이에요? 8살, 6살, 3살. 이야. 절정이네, 절정. 진짜. 아니 근데 남편이 친정 아버님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네, 3달 전에 추석 때 신랑이랑 저희 아버지가 같이 대화를 하게 되다가 그 말들이 그러니까 신랑한테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저희 아가 보인다고? 아이고. 속상하시고. 아,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섭섭하죠. 그전에는 잘 지내셨는데 그 석 달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전에는 둘 사이가 어땠었는데요? 신랑이 좀 싹싹하고 쾌활한 성격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기분도 잘 맞추고 술도 하고 그리고 테니스도 같이 치러 다니고 잘 했는데. 쓰러진 이유가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상이 안 돼요. 아버지랑 신랑이랑 이제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사이도 필요 없고 손자도 필요 없고 제가 가장 소중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 다 상처가 되었다고 그 뒤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보기 싫다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는 아버지 사위 앞에서 사위도 필요 없고 손자도 필요 없고 내 딸만 잘 보살피게 뭐 이런 식의 얘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딸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 느낌이야. 뉘앙스가. 아니,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은데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서운은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지만 또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필요는 표현이 좀 잘못된 거 너무 전공법으로 얘기를 하시는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장인어른을 안 만나는 거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그거를 남편분한테 한번 직접 그래, 당사자한테 들어야 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장인어른이 나는 내 딸이 제일 중요하네. 이 말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네 또. 와이프가 하나에 꽂히면은 헤어나오질 못해요. 막내가 지금 31개월 됐거든요. 근데 많이 말을 됐겠지.
막 잘하진 못해요. 그렇다고 막 장애가 있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좀 말이 늦어요. 늦는 애들이 있어요. 늦어요. 있어요. 근데 거기에 꽂힌 거예요, 와이프가. 언어 치료를 받아보는 건 어떠냐. 그때가 이제 한 28개월, 29개월 이쯤 됐었을 텐데 제가 봤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도 느렸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자 했는데 달래고 안 되고 그러다가 화를 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SOS를 한 거죠. 언어 장애로 지금 장애아를 만들려고 한다. 아내가. 예,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네가 참아라. 근데 저도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진정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장인어른께서 이제 말씀을 좀 커피숍으로 불렀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나는 내 딸이 너무나 중요하고 손자 네. 아유, 많이 다 아팠나 상처가 보다. 큰 거예요, 지금 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때 그 아버님한테 그 말씀 들었던 게 손자들은 필요 없다. 딸이 먼저고 자네랑 손자들은 그 다음이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아, 사위는 남이구나. 굳이 손자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단어가. 집에 갈 때 너무 울었거든요, 제가. 장인어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단어 선정이 아버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보다 사이도 뭐 또 소중하지만 나는 내 딸이 더 소중하네. 이렇게 그렇지. 말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받으니까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그 단어에는 많이 서운할 수 있었겠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장인어른이 떠올라서 우리 갈라서자는 너무 무책임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와이프를 봤는데 장인어른 얼굴이랑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그러면 각자의 길을 가고 서로 응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남편이 오늘 여기까지 나오신 이유는 좋게 개선을 해보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지를 갖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까지 저 사람을 막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항변을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제 감정에 대해서. 네. 셋째 아들의 언어 장애 치료 문제 이전에 장인어른분과 좀 갈등이 있었던 적은 없나요? 저희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날짜도 잡았는데 어머니랑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손자리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 장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한테. 사돈끼리.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와이프랑 상의를 했어요. 파토 날 것 같다. 임신을 먼저 하자. 혼전 임신을 저희는 계획을 하고 했어요. 그 당연히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축복을 못 받고 태어났는데 둘째를 가졌는데 저 사람이 몸이 보시다시피 약한데 유산이 된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이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애 낳지 마라. 나도 내 새끼를 잃었는데 나도 슬픈데 어떻게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참,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그날 추석 그날만의 문제가 그러네. 아니네요. 네,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또 2년 뒤에 칠순 잔치가 있는데 가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게 저희 친정아버지는 거제도 사시고 저는 김포 사는데 애들 보고 싶다는 뭐 화상통화나 이런 것도 신랑 있는데 앞에서는 가능 안 하려고 상한껏 요령껏 피해가거나 설날이든 칠순잔치든 일단 이렇게 데리고 간들 본인 표정이 사실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까 뭐 그런 고민들. 저는 억울한 게 있는데 저는 절대 저 사람한테 눈치 준 적 없어요. 화상 통화를 하는데 제가 눈치 준 적
본인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편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싫어한다는 거 아니까 아내는 별가지 괜히 다 눈치 보는 거지. 화상통화로 손주들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까는 뭐 손주 필요 없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건 진심이 아니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애들 잠깐 왔다 갔다 하면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드세요. 거기다가 지금 아내는 온통 이 문제가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남편도 이 부분을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알고 지금은 이 있습니다.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그래서 네. 서로 바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해요. 아들들이 커서 아빠는 왜 외할아버지를 안 만나요? 왜 우리 식구들 다 가는데 아빠는 왜 안 가고 왜 그래?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본 거. 근데 저가 그렇거든요. 저도 설날 되면 어머니가 안 가셔요. 근데 좀 불편했죠. 계속 맨날 불편하고 뭔가 아이들에게는 좀 안 좋은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한테 안 물어봤어요, 기리보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바람이 안 좋아서. 마음속으로만 맨날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근데 그걸 좀 풀어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기회를 안 만들려고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더 이상 상처받기가 싫더라고요. 제 그 약간 말들이. 피한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아들만 있어서 그 느낌이 좀 덜할 텐데 저는 딸이 있거든요. 이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아빠 이렇게 소개시킬 날이 오겠죠. 그 생각만 해도 진짜 짜증이 나요. 아, 진짜요? 날 뺏긴 거. 그 남자가 어떤 남자건 간에 뭐더라도 일단 반대를 했을 거예요. 지금 와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우리 와이프 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저를 약간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빠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좀 그게 있어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전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표현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장인어른이 나올 수 있나? 장인어른을 저희가 장인어른을 저희가 모셨으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버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이고. 거기 앉으시죠, 아버지. 예. 아이고, 사위 보자마자 눈물을. 아버님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악수 다 하시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니까 그냥 사위는 또 거기서 지금 막 그리고 사위는 이럴 때 마음 아프죠. 왜냐면 자기가 괜히 쫀쫀해 보이고 자기가 먼저 했으면 이럴 텐데 진짜 여러 마음이 지금 교차되겠죠. 아유 저렇게. 자,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사위 얼굴 얼마 만에 보시는 거예요, 지금? 뭐 추석 때 보고 안 봤습니다만은 사위 보니까 딱 안쓰럽죠. 뭐 딴 거 뭐 있습니까? 서로가 안타깝고. 예, 우리 사위 얼굴 오랜만에 보는 건데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그래요. 사위 보는 건데 한번 제대로 한번 보세요. 그래요. 사위 아버님 눈 장인어른 한번 좀 쳐다보시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님 얘기 듣고 사위가 그날 집으로 가면서 막 펑펑 울고 너무너무 사실 사이하고 그날 만나기 이전에 딸하고 전화상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네.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요. 여자가 해야 될 아들 일이 셋인데. 있고 또 아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장애가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도 아무 장애가 애들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딸이 하루 병들어가는 모습
애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은. 애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사실은. 나는 정신적으로 이미 병이 들었다. 치료를 하고. 심각했구나. 그래서 그날 딸이 먼저 보이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인지상정으로. 하지만 제가 어찌 손주가 필요가 없고 사이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사이 입장에서는 자기도 너무 박질했기에 제가 다른 말을 하더라도 혹 그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사위가 오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들리게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네,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럼 그렇게 비슷하게 오해할 수는 있겠죠. 얘기했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진짜 필요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건 아니죠. 자, 우리 예, 사위 아니죠. 그런 마음은 절대 아니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휴지요. 산수건 줬어. 산수건 줬어. 우리는 휴지가 없어. 우리는 휴지가 없어. 코를 못 풀겠어가지고. 코프로. 풀어도 돼. 풀어도 돼. 풀어. 아이, 쑤시는 건 안 돼. 시원하게 시원하게. 안 해. 응어리 풀어, 응어리. 남편 아내가 좀 산후 우울증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 예민해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더 잘 키우고 싶다 보니까 애한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애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아버지가. 처음 일깨움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제가 혹시 애를 보고 제가 이상한 소리로 이렇게 봐지면 저는 이제 스스로 저한테 얘기하죠. 아니야, 네가 병이야. 네 병 나았으면 괜찮아 이러니까 지금은 이제 애기가 그렇게 안 보여요. 항상 네가 병이 있어 이렇게. 두 번째 아이가 좀 유산돼갖고 다시 또 아이 가졌을 때 사위한테 가서 낳지 말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낳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제 서운함을 지금 아버님의 업보고 서운함을 토론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책이기 저런데 배가 불렀다가 애가 나와서 개오 걷자 또 배가 불러오니 은자는 소리를 했었어요. 낳지 말은 아니고. 그건 아니죠. 쟁쟁이 나라, 어떻게 쟁쟁이, 그지? 왜 그랬냐 하면서 아버지 사위 봐봐요. 사위는 아니라는 그 거잖아요. 이야기죠. 아니죠. 그거는 풀리고 증인 뒤에 있어요, 이제 증인. 얘기하신 거예요. 뒤에. 몸 풀리고 뒤에. 얘기하신 거예요. 술 먹으면서. 다음 주에 아버지하고 그 사위 편으로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많이 섭섭하셨었나 봐요. 첫째는 안정된 직장일 거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이리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따져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사위도 압니다. 그 당시에 또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걸 또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 딱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거 없습니다. 우리 사이가 최고죠. 우리 사이가 최고죠. 안 그렇습니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신하고 딱 젠치해내시고. 멋있는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사귀고 있었대요. 저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데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사귀고 있는데 서로 계속 내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 여기서 뭐 굳이. 아니, 이미 당신의 여잔데 뭐. 그 반대로 물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그전부터 좀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칠순이면 벌써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연예인이라도 부르면 좀 자기 체면이 살 텐데 이런 예, 저도 그 자격지심을 아니까 신랑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신랑 측에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계속 집중 공격을 받으니까 저도 무너지더라고요. 강한 척해도 저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럼 사람 누구나 상처를 받죠. 반대로 무릅쓰고 결혼을 해서 그럼 사위 입장에서도 참 눈치가 많이 보였겠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운 그런 걸 내색한 경우는 설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아버님이 예. 쿨하시네. 인정을 합니다. 아버님이 예. 쿨하시네.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손 좀 잡고 해주세요. 손 좀 잡고 해주세요. 그래. 사랑하는 사이 객모야. 사랑하는 사이 객모야. 사랑하는 사이 객모야. 얼굴 봐요, 얼굴 봐요. 딸 유리마. 이제 뭐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니? 10년, 아니 20년. 어떻게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에 서로 생각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마음 아픈 일까지 오게 된 게 너무 내가 좀 원망스러운 점도 있고 좀 개탄스럽다. 여태까지는 서로 사실 대화가 없다 보니 차곡차곡 원한만 쌓아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이 시점으로 내가 뭔가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이 자네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 풀자구나.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 풀자구나. 이제 내려놓자구나. 설령 자네가 우리를 이해를 못한다면은 우리를 아니에요. 이해 못. 아니에요. 이해 못. 이해해요. 이해. 여튼 너희들 둘만큼은 우리 사위 서로 대답. 헤쳐나가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장인어른이 좀 원망스러워요? 아니면 지금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어때요? 처음보다는 많이 가벼워졌고요. 음. 지금은 죄송하다는 생각. 네, 죄송하다는 생각. 아유, 우리 사이. 처음에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내 사이가 최고다 하는 점들을 한 저게만 얘기해줘야 아버지. 너무 많죠. 우리 집에 온다거나 명절 때 아니면 자기 집에 갔을 때 시간만 나면은 우리 보고 애 봐달라고 영화 보러 가겠다고 우리 흔쾌히 좋다고 잠깐 엄마 하면서 했어요. 사위 저 연기 되게 좋은데요? 저 연기 좋아. 저 연기 좋아. 제 장점 얘기하는 거 맞죠?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양이 안 찬가 봐. 하나 더. 우리 그리고 사위 박력 있잖아요. 박력 있고. 잘생기고. 우리 딸 위하고. 사이 좀 풀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사위가 우리 장인어른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막 이렇게 감사했던. 보시면 알겠지만 장인어른 인상이 참 좋으세요. 네. 제가 알아요. 제가 가면 아이고 니네 얼마나 고생을 하냐. 애들 맡기고 데이트하다 와라. 근데 이거를 제 장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하나 더. 예, 장모님이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실 때 이게 중간책을 좀 잘하세요. 그때 되게 좋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있죠. 그럼. 2년 뒤면 이제 칠순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때 사위분이 안 오시면 어떠실까요? 이제 오겠지. 사회분이 없는 칠수 뭐 필래요. 그냥 집에서 미역국만 먹고 말래요.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칠순하시면요. 예. 아까 이제 사위분이 이제 연예인도 좀 해서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갈. 예, 저희가 갈. 예. 누구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위백으로 갈게요. 사위백으로 가는 거예요. 사위백을. 사위가 요청한다뇨? 그럼요. 근데 사위 안 갈 거잖아요. 네? 사위 가죠. 칠순에 안 갈 거잖아요. 제가요? 예. 왜요? 아버님이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며요. 제가요?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노래를 불러드릴 때 아버님을 업고 옆에서 같이 막 덩실덩실 춤을 춰주신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건 뭐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연애 끝났네. 지금 뭐 분위기 좋게 와 다 된 것 같지만 사실 정작 아버님은 이런 행색으로 안 왔으면 저 머리에 조금 몽고 막 이러면서 아버님이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한번 눈 보고. 네.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려서 오해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마음 넓은 사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아버님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예, 표정 봐요. 고맙습니다. 예. 어머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가 오늘 이야기 전하고. 아버님 우리 얘기할 게 사이하고 뭐였어? 지금 깨끗이 방송 다 하겠습니다. 봤을 텐데요, 엄마가. 우리 집사람 2%안 봅니다. 우리 사위- 집사람 2%안 봅니다. 아니요. 지금 6시, 7시면 사위를 잡니다. 이해해야겠네요. 약간 조금 늦게 말씀하신다. 사위 알겠어요. 일찍 주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안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봅니다로 말씀하시는 스타일. 아버님, 네. 사위 문 열고 우리 마음 닫았네요. 장모님이 약간 서운하게 얘기할 때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풀어줄. 지금 되게 유머러스하고 그러니까 아이 장모님 제가 더 잘할게 능글능글 맞게 그럼. 하면 아이고 막 쑥스러워하면서 흐뭇하시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모님 돈은 사위 돈이다. 아,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냈어요. 지금. 장모님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얘도 잘 갖고 있죠? 이거 생각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건데. 장모님께 어머님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불화 같은 거는 그날 풀 수 있는 그래.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릎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남편 그리고 아빠 저렇게 나란히 앉아 있고 아까 손 깍지 끼고 뭐 얘기 나누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이렇게 쉽게 정말 마음을 열어줘서 그리고 상처 있었던 거 내가 잘 못 봐준 거 미안하고 고맙고 우리 아빠 이 어려운 자리를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중간에서 많이 애썼네. 고생했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자기 입장도 좀 생각을 하고 배려 깊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그래. 나 믿고 끝까지 평생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우리 서령아 씨부터. 네, 저는 심각한 문제가 좋게 풀려서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민처럼 벌어졌던 일들이 앞으로 더욱더 탄탄한 가족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나.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금방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너무 아름다운 고민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감을 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대표 넘어왔네요. 96.